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이런 의문이 또 들어요.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애가 정작 하기 싫다 하면 어떡하나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요, 본인의 마음을 본인 마음대로 다루는 기술이 익히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마음에 있어도 표현 잘 못하고, 미안해도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후회해도 막 자존심이 먼저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안녕하세요. 어디든 학교의 하유정입니다. 최근에 교실 앞 복도에서 두 아이가 크게 다퉜어요. 아, 얘가 저 쳤어요. 아니에요. 새치기 하려고 하는데 제가 막으려다가 그런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들으시기에 누가 더 잘못한 것 같아요? 아니면 누가 사과를 먼저 해야 될 것 같나요? 어쨌든 두 명 다 사과하지 않았어요. 우리 어른들 눈에는 좀 단순하잖아요.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되잖아. 뭐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이들한테는 그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이 사과는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뭐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내가 나쁜 아이야, 또는 뭐 내가 진 거야, 완전히 내가 밀린 거야, 이렇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과를 안 하는 게 꼭 뭐 버릇없다, 못된 아이다, 인성이 별로다, 뭐 가정교육이 별로다, 이렇게 치부할 수는 없어요. 많은 경우에는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또 수치심이 올라오고, 그러다 보면 자기 방어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강해지겠죠. 그래서 어떤 아이는 변명부터 하기 시작하죠. 또 어떤 아이는 더 큰 목소리로 화를 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이는 뻔뻔하게 그냥 웃고 넘어가려고도 해요. 겉으로 봤을 때는 좀 왜 저러나 싶을 때 있을 수도 있지만, 속은 이미 아이가 좀 무너져 내려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속상한 거죠. 이 지점에서 우리는 아이를 좀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단순하게 뭐 예의를 아니 모르니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관계 안에서 감정을 다루는 그 힘의 문제예요.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연구했던 아주 유명한 종단 연구가 하나 있어요. 그랜트 스터디라고 하는 성인 발달 연구고요. 한 80년이 넘는 그 세월 동안 원래 대상자였던 이 사람들을 포함해서 뭐 배우자, 자녀, 이 세대를 거쳐서 굉장히 많은 표본들이 있었겠죠. 뭐 설문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의료 기록, 뇌 영상, 건강검진 자료까지, 그 자료가 굉장히 축적된 것들이 많았겠죠. 이 연구에서 낸 결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더욱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뭐가 좀 클 것 같아요. 그 결과에서는요, 돈이나 명예 이런 게 아니라 좋은 관계였다고 합니다. 나랑 가까운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마음에 좀 오래 남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아이 교육 문제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뭐 성적이나 또는 공부 습관, 또 진로, 아이들의 역량, 경쟁력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의 그 긴 인생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을 잘 지탱해 줄 수 있는 그 힘은 결국 관계에 있더라는 거죠.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는지, 내 마음을 알아주는 친구가 있는지, 또 우리 가족 간의 관계가 얼마나 단단한지, 뭔가 인간관계에서 갈등이 생겼을 때 정말 소중한 관계라면 다시 연결될 수 있을지, 어쩌면 공부보다 먼저 배워야 할 것도 이런 관계의 힘이 아닌가 싶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아프게 봐야 되는 우리나라 현실이 좀 있어요. 한국교육개발원이 2023년도에 발표했던 피사 보고서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청소년 15세 기준이었는데, 이 청소년 교우관계 만족도가 37개의 나라 중에 36위, 뭐 거의 꼴등이죠. 수학은 3등, 읽기는 2등, 이 학업 성취도로는 거의 뭐 최상입니다. 그런데 교우관계 만족도는 최하위권이라는 거. 이 성취와 관계는요, 사실 따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들은 관계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도 하고 연결감을 느끼고, 또 이런 관계가 잘 회복될 수 있어야 정서적으로 안정된 상황에서 공부를 하죠. 공부는 잘하는데 마음은 외롭고, 경쟁은 익숙한데 화해는 서툴고, 말은 굉장히 많은데 정작 예쁜 말들, 고마워, 미안해, 그랬구나, 이런 관계 언어는 좀 낯선 아이들. 그래서 이 친구 관계에서 진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요, 뭔가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관계를 다시 잘 이어붙일 수 있는 그 힘, 그거 뭐예요? 바로 사과의 기술이죠. 애들 그런데 사과 잘 하나요? 많은 아이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건성으로 하거나 아니면 하기 싫다거나, 하기 싫다는 아이 억지로 또 시키면 안 되겠죠. 그냥 미안하다는 말만 툭 던지고 가면 자기 할 일은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이들도 꽤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렇나 한번 살펴보면, 이 사과를 하려면 뇌에서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 첫 번째는 나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번째는 상대의 감정을 상상할 수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감정의 책임을 내가 책임지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가. 근데 이렇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전두엽, 특히 전전두 피질이 발달해야 되는데 이게 20대 중후반까지 계속 발달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아이들은 아직 요 앞에 시작점에 있어요. 완성이 안 된 거예요. 미성숙한 거죠. 그러니까 감정이 올라오면 이성보다 감정이 먼저 더 반응을 하죠. 그리고 수치심이나 억울함이 생기면 바로 방어 모드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지극히도 정상적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면서 어른들이 그래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이 사람과 그리고 특정 행동을 분리를 시켜서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못된 행동을 해? 왜 맨날 이런 식이야? 너가 잘못했잖아. 사과해야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아이는 자기 행동 돌아보기 어렵겠죠. 굉장히 방어적으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비난받는 게 행동이 아니라 나 그 자체라고 여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가 방금 했던 그 행동은 너 충분히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느껴지도록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행동을 바로잡으면 괜찮아진다고, 더 나은 모습이 될 수 있다고. 그러니까 본인 자체가 공격받는다라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그 행동만 딱 명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비난하면요, 아이는 방어하죠. 그런데 행동을 짚어주면 수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사과하는 그 행동이 왜 중요할까요? 근데 쉽게 생각해보면 그냥 예절을 가르친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야, 인사 잘해라. 잘못했으면 미안하다 하는 거야. 맞는 말이긴 하죠. 근데 예절 교육에서만 딱 생각하지 마시고 훨씬 더 깊이 있는 가치를 알게 되시면 훨씬 더 그 의미를 아이들에게 설명하기도 편하겠죠. 이 사과는, 이 미안해라는 말은 세 가지 효과를 가져다 주는데요. 첫 번째가 공감력입니다. 내 행동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내기도 하구나. 내 친구가 내 이런 행동 때문에 눈물이 뚝뚝 떨어지기도 하구나.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잘못을 그냥 그저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슬프고 속상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 타인의 감정에 들어갔다 와보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균열이 갔던 그 관계가 다시 이어질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주기도 합니다. 무조건 갈등이 생겼다고 해서 그 관계가 끝난다는 게 아니라 싸웠지만 너무나도 예쁘게 화해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고 약속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더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다시 연결될 수 있다라는 경험, 이것도 중요하죠. 그러면 성인이 되었을 때도 갈등을 막 회피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막 폭발하지도 않고 더 나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걸 배우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사과를 하면서 본인의 감정을 정리하는 연습이 됩니다. 미안해, 이 말 한마디 하면서 내 행동이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줬는지 그거 먼저 이해를 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다음 행동을 생각을 해보고 스스로 수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폭발하는 게 아니라 정제된 언어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이것도 어린 시절에 연습이 일상에서도 잘 되어야 됩니다.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정말로 또 실전이잖아요. 크고 작은 갈등에 본인의 정서를 잘 조절해 볼 수 있는 그런 경험, 사과하기 위해서 충분히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우리가 또 이런 의문이 또 들어요. 선생님, 우리는 이렇게 가르치지만 애가 정작 하기 싫다 하면 어떡하나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렇죠.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요, 본인의 마음을 본인 마음대로 다루는 기술이 익히고 있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마음에 있어도 표현 잘 못하고 미안해도 억울함이 먼저 올라오고 후회해도 막 자존심이 먼저 막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기술적으로 가르쳐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교실에서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루틴 중에 하나가 인사약 루틴이에요. 인사약. 앞글자만 딴 건데요. 첫 번째, 인정하기. 본인이 했던 그 행동을 먼저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아까 너 밀었지. 맞아, 너한테 묻지 않고 내가 이거 가져간 거 맞아. 허락 없이 썼어. 이렇게 인정하는 거. 여기서 핵심은요, 핑계는 빼는 거예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애들이 자꾸 이 상황에서 그런데 쟤도 나는 원래 저번에는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말을 보통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 부모님이 이때 이렇게 도와주시면 돼요. 설명하고 싶지. 설명은 나중에 해도 돼. 충분히 들을 거야. 네가 무슨 행동을 했는지만 우리가 짚어놓으면 돼. 감정에서 이성으로 넘어올 수 있도록 유도를 좀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죠. 사과.
사과하기. 어떻게? 진심으로. 그때 네가 많이 속상했을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너를 밀쳤던 건 그건 잘못된 행동인 것 같아. 미안해. 내가 그때 이렇게 말해서 너 마음이 좀 다쳤겠다. 미안해. 변명 없이 상대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해서 사과하는 거. 이렇게 사과하고 나면 마지막 약이죠. 뭘까요? 약속하기. 다음에는 화가 나면 말로 할게. 다음에는 너한테 뭐 꼭 물어보고 이거 가져가서 쓸 수 있도록 할게. 다음에 너가 싫어하는 그 별명 부르지 않을게. 이런 약속하는 거. 이렇게 사과는요, 뭔가 벌처럼, 야, 너가 잘못했으니까 사과해, 빨리. 이런 벌처럼 여기지 않고 예쁘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배워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 부모님이 알려주세요. 그래서 인사약이 들어가는 그 요소로 아이들이 말을 했을 때 칭찬해 주셔야 되겠죠. 어떻게 이렇게 예쁘게 말을 해. 아우, 세상에. 사과 받는 순간 마음이 사르르 녹는 것 같다. 처음엔 부모님이 많은 모범을 좀 보여주셔야 되겠죠. 모델링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도 아이들에게 크고 작은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미안할 때가 저도 꽤 많습니다. 아유, 엄마가 아까 네 말을 끊었지. 인정하는 말. 아유, 너가 무시당하는 느낌이었을 것 같아. 정말 미안해. 사과하는 말. 아유, 앞으로 엄마가 중간에 자꾸 끊지 않고 네 말 끝까지 듣고 다음에 엄마가 하고 싶은 말 있으면 그 다음에 할게. 이렇게 약속하는 말. 이렇게 먼저 보여주시는 것이 가장 큰 교육적인 효과가 있겠죠. 하지만 그 현실이 이렇게 예쁘게만 흘러가진 않잖아요. 어떤 아이는 이걸 가르쳐줘도 원래 했던 그 패턴대로 계속 반복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면 또 계속 끝까지 억울하다는 애도 있고, 어떤 애는 더 못되게 말을 하는 애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좀 마음이 무너지죠. 아, 진짜 가르쳐도 안 되나? 아, 얘 너무 걱정되는데? 싸움 자꾸 일어나겠는데?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이때는 말 안 듣는 아이로만 보지 마시고 어떤 종류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면밀하게. 예를 들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뭐 사과를 제대로 잘 못하는 애들이 있죠. 이런 경우에 감정을 좀 잘 못 다루는 애들이 꽤 있어요. 미안해라는 말이 가치가 없다는 아니지만 본인이 생각했을 때 자기가 느끼는 그 분노나 수치심이 너무 커서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를 하는 그 훈련보다 먼저 앞서서 선행돼야 되는 거는 감정 조절 훈련이겠죠. 아유, 많이 속상하지. 속상한 마음이 커서 미안해라는 말이 잘 안 나오지. 이렇게 먼저 아이가 느끼는 그 감정이 뭐 속상함이든 뭐 분노든 좌절감이든 이런 거를 언어화 시켜주시고 그 뒤에 대안 행동을 연습을 좀 시켜주셔야 돼요. 뭐 벌을 주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이것보다는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는 거죠. 다음에 또 친구가 그렇게 놀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저번에는 우리가 손이 막 올라갔다고 했잖아. 주먹질을 했다고 했잖아. 그거 말고 비슷한 상황이 생겼을 때 손 올라가지 않고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이렇게 미리 대안 행동을 계획을 세워 놓으시는 거예요. 또 끊임없이 억울해하는 애도 있죠. 굉장히 공평함에 민감한 아이. 왜 나만 사과해요? 쟤도 잘못했잖아요. 이런 아이에게 사과를 강요하면 본인만 나쁜 사람으로 몰린다라는 뭔가 불공정하다는 감정만 남겠죠. 그래서 사실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정리를 해주고 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느낄 수가 있겠네. 이렇게 공감의 통로를 먼저 마련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도 똑같은 무게로 감정이입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의 억울함은 이해하지만 행동에 대한 책임은 또 따로 있어. 감정은 공감하되 행동에 대한 책임은 명확하게 짚어주시는 거. 또 이런 케이스도 있죠. 일부러 더 못되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사과하는 장면에서 야, 너 그렇게 사과할 거면 하지 마. 이런 즉각적인 꼬중보다는 아이고, 네가 아직까지 사과할 마음만큼 충분히 뭔가 풀리지가 않았구나. 답답한 마음이 여전하구나. 이 아이의 불붙은 마음의 온도부터 낮춰주시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 다음에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세워줄 필요가 있어요. 공격적인 말 뒤에는 내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나도 아파요. 이런 감정이 숨어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만 충분히 끌어오른 것만 좀 낮춰주면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사과하기도 합니다. 이걸 말로써 가르치는 것보다 뭐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모델링. 우리 부모님도 일상에서 사과할 일이 분명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진심 어리게 사과하면 아이는 이때 뭘 배우냐면요. 아, 엄마가 졌어. 이거 아니고 이렇게 사과를 하는 게 새롭게 관계를 단단하게 만드는 방법이구나. 사과를 한다고 해서 엄마가 지는 게 아니라 더 따뜻하게 안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구나. 이걸 보고 배우는 거죠. 고마움과 미안함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표현할 줄 아는 아이.
그래서 주변 사람들 마음까지 좀 따뜻하게 만들 줄 아는 아이, 이렇게 저절로 크지 않거든요. 많이 보여주시고 또 적절한 상황을 시뮬레이션 하시면서 인사약 알려주시고요. 그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 안녕.